그게 아니면은 누군가 앙심에 의해서 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요. 네. 그럼 국세청 직원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보고를 해야, 그러니까 부가세 같은 경우 안 내면은 조세 포탈범으로 끌려갈 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매서원TV의 원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 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이렇게 회계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회계사님은 양좌민 회계사님이시고,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명문대를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3일 회계법인에서 4년간 근무를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퇴사를 하셔서 본인의 이제 지금 회계 업무와 세무 업무를 하는 회사를 그리고 또 기타 등등 다른 사업체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인사 한번 드리고 간단하게 혹시 추가적으로 소개할 거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전 양자민 회계사고요. 뭐 말씀 너무 잘 해주셔갖고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친한 형님이 유튜브에 출연해달라고 소고기 사주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또 지금 지난번 그 예고 영상 안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언박싱 채널을 운영을 하고 주로 이제 스니커를 언박싱을 하고 있는데, 스니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 최근에 그 뭐 신발 거래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세금 관련해서 문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봐서 제가 또 친한 회계사 동생도 있고 해서 좀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중점적인 내용은 간단합니다. 보통 저희가 개인 거래를 할 때는 무슨 네이버 카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만나서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 인터넷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이제 판매자와 거래자가 각각 비딩을 해서 체결이 되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중개업체에서 수금을 해서 그 다음에 판매자한테 돈을 전달하는 이런 형태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개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세무 대상이 아닐 거고요. 그 둘이 알아서 그냥 현금 네, 거래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끼고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 보고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이제 있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문가분께 문의를 좀 드리고 좀 명쾌한 답을 받아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순차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플랫폼의 역할은 이해를 지금 하신 거죠? 그럼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중개 기업이 있고, 개인이 내가 판매자라고 하면은 여기다 물건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산다. 그러면 이 중간, 저는 돈을 여기다 내고, 여기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판매자는 뭐 매출이 생기는 거죠. 그럴 경우에 나는 사업체가 아니고 개인인데, 세금 보고를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일단 국세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업성이 있는 경우는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업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계속적과 반복적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요. 그럼 지금은 과세 기준은 없다. 없는 거죠. 사실 판단을 하겠다. 그리고 사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네네네. 한 가지 뭐 전제를 깔고 질문을 네네. 드렸어야 되는데 대답은 됐습니다. 근데 네네네. 전제가 뭐냐면,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전문 리셀러들이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취미 신발러들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취미로 파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사기 위해서 팔아서 또 딴 걸 산다든지 뭐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네. 리셀러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 리셀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네네네. 신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전문 리셀러면 이게 결국 어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당연히 해야겠죠. 네네네. 통신 판매,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서 통신 판매업을 통하여 리셀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네네네. 근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리셀러로 등록을 해서 사업자 제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금액이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냐? 네네. 금액적인 기준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기준이 있죠. 1년에 50회, 연간 4,800만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은 특별 통신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두 개가 다 부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부합인가요? 두 개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50회가 넘는데 4,800 미만이면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50회가 넘었기 때문에 5화 기준이라고 보시면 기준.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20회더라도 4,800이 넘으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네네.
60회인데 뭐 1,000만 원만 팔았어도 해야 되는 거고. 아, 그렇죠. 네네네. 오케이. 이렇게 등록을 그러면은 해서 뭐 세금 보고를 다 한다라고 했을 때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 비용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매입 비용이랑 따져봤을 때 아무리 뭐 매출 횟수가 많고 매출 금액이 이렇게 뭐 4,800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매입과 매출을 따졌을 때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뭐 세금을 내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보고는 해야 되나요? 매입 단가, 매출 단가를 따지셔야 돼요. 매출 단가, 뭐, 예를 들어 조던을 사는데, 조던을 뭐 100만 원에 팔았어요. 조던 100만 원에 팔리는 게 맞죠? 있죠, 맞죠. 네네네. 그런 것도 근데 있죠, 네. 산 금액이 80만 원인 겁니다. 네네네. 80만 원을 부족을 하는데, 하나를 100만 원에 판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160만 원을 들여갖고, 100만 원을 팔았으니까 60만 원 손해냐? 이게 아니라, 개별로 따져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100만 원에다가 80만 원을 샀으니까 20만 원을 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판매된 거의 개체에 대한. 그러면은. 네네네. 개별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적 용어를 개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전문 리셀러를 제가 포커스로 한 건 아닌데, 그것도 네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전문 리셀러는 실질적으로 그 리셀 사업을 통해서, 그걸 이제 주 생계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등록을 하는 게 맞는데, 네네네. 이러한 1년에 50회랑 4,800만 원의 기준이 있다라는 걸로 하고, 리셀러는 이제 정리를 하고, 네네. 근데 일반적인 저희 같은 취미 신발러들도 판매를 하죠. 근데 보통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 또한 제가 구입하는 물량이 판매하는 물량보다 훨씬 더 많기는 한데, 그것도 네네. 뭐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된 것 같고, 네네네. 그럼 이제 제가 두 번째 질문은 네. 뭐 보고 조건이나 사업자 등록 시 업태 업종이었는데 그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렇죠? 업태 업종은 만약에 등록을 한다 그러면 통신 판매업으로 이제 하는 네네네. 거고, 이제 보고 조건은, 그러니까 등록 조건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년에 50회 이상 또는 매출 연간 4,8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네. 이제 일반적으로 신발 거래를 하시는 개인들, 이제 생업으로 하시지 않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를 이제 좀 포커스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개인인데 아까 네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을 얼마나 했던 간에 뭐 몇 개를 팔았는데 연간 내가 판 게 4,800이 넘어요. 근데 네네. 나는 개인이고 뭐 본업이 다 있어요. 네네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록을 그것도 원래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그쵸? 네, 안 한 거면 그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고요. 모든 네.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뭐 신고를 안 했다. 네. 그럼 뒤늦게라도 신고하시던가, 네네. 세무조사 오면 맞든가, 네네. 라고 하는 건데, 네네네. 뭐 사실 뭐 4,800만 원이 조금 넘었는데 세무조사 나오겠습니까? 안 그쵸. 나오죠. 안 나오죠. 그쵸. 네, 안 그쵸. 나오죠. 그쵸. 네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저희가 또 뭐 네네. 이렇게 뭐 편법이나 불법을 이제 권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 건데, 네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는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되는 건다.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럴 확률은 적지만 재수없게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네네. 이렇게 작년에 신발을 이렇게 파셨네요. 뭐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은 뭐 벌금이나 이런 게 있나요? 당연히 가산세가 있죠. 가산세. 네, 사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등록 안 했는데 매출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게 부가세 전체 총 매출 금액의 1% 정도 나올 거예요. 수입이 아니고 매출의 1%가 1%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갖고 우리 매출을 해버렸는데 매입에 대한 증빙 또한 없단 말이죠. 5천만 원을 팔았는데 매입에 대한 증빙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5천이 잡히는 겁니다. 매출이 5천인데 5천만 원에 대해서 종소세가 나오겠죠. 근데 종소세를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겠죠. 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40%입니다. 수입에 대한 세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페널티는 매출의 1%인데. 그렇죠. 근데 저도 약간 세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네, 종합소득세. 근데 아까 40%라는 거는 뭐. 종합소득세 금액의 40%가 가산세로 나옵니다. 세금을 1,000만 원을 내는 건데, 보고를 안 하고 걸릴 경우에는 1,400만 원을 낸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뿐만 아니라 걸린 시점부터 역산을 해갖고 우리가 종소세 신고를 5월 말까지 하거든요. 네. 근데 5월 말까지인데 걸린다면 5월 말 이후에 걸렸을 거 아닙니까? 날짜를 곱해갖고 한 연이율 10% 정도로 가산합니다 또. 어렵네요. 네. 네네. 일단은 네네. 과세가
가산세가 엄청나게 붙는다. 엄청나게 붙는다 정도로. 엄청나게 붙는다. 네네네. 네, 거의 50% 가깝게 붙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걸릴 일이 없다. 천 얼마 받자고, 세무서 직원들도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안 그래도 뭐 고액 채무자들 쫓아다니기도 바쁠 텐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4,800인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6,000 나왔다 매출. 그거 가지고 벌벌 떨면서 세무서 나면 어떡해? 라고 고민하실 게 아니라 네네네. 그때부터라도 네. 사업자 등록하셔서 신고하셔갖고 네네. 깔끔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 네네. 이제 제 3자가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중개업체가 개입이 네네. 되는 거니까 이 중개업체는 기업으로 운영을 하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급한 금액이 판매자한테는 수익이 매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국세청에 보고를 하느냐는 제가 그 업체에다가 문의를 했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답이 어떻게 왔냐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제가 이제 질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질문은 안녕하세요. 무슨 업체를 통해 신발을 판매했을 경우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발 판매를 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거래 물량이나 금액이 많을 경우 기사 쪽에서 판매자 정보의 판매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는지요. 아니면 기사가 판매 중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 즉 판매자는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를 했더니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답이 본인의 거래 내역을 관련 법령에 의해 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의 수특장 이용자의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따로 신고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항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이 실서는 개인 간 거래 중개 플랫폼으로서 고객님께서 거래하시는 모든 거래는 고객님께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부분으로 자문 세무 대행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는 따로 국세청에 보고는 하지 않는다. 네, 당연한 건데요. 네. 여긴 지금 수수료 무료 이벤트 중이기 때문에 세금계산 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세금계산 발행을 하기 시작했다. 마오님이 사업자가 있었으면 사업자로 세금계산 발행할 것이고 사업자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자료는 국세청한테 좀 보고가 들어가요. 뭐 당연한 거죠, 그건요. 근데 그 수수료라는 게 수수료 계산 로직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국세청에서 만약에 실제로 판매한 실적이 있다 그러면은 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수료가 뭐 네네네. 10%라고 한다면은 뭐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판매 수익이 100만 원인 거잖아요. 그거는요. 매출이 100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네, 국세청에서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예를 들어서 거래가 많아지면은 관련 내역을 쭉 받아갖고, 얘가 판매해서 수수료를 부과한 게 1,000만 원인데 얘는 매출이 1억이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해서 역으로 들어가서 과세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네. 세무조사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정말로 그 세무조사가 그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경우 중에서 특이한 케이스, 매출이 크지 않은데 나오는 경우는 네네. 내 거래처가 세무조사에 연루가 되어 있어서 같이 합쳐서 들어가든가 그게 아니면은 누군가 앙심에 의해서 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열심히 신발을 팔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내게 앙심을 품고 네네. 얘 세금 탈루했다라고 네. 찌른 겁니다. 네네. 그럼 국세청 직원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보고를 해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무조건 조사를 조사를 나와야 돼요.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네.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오케이, 그러면 나는 세금 보고를 하겠다. 네. 그런데, 뭐 내가 어떠한 사업을 이미 하고 있든 아니면 어떤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 지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사업자 등록을 못해요. 근데 나는 취미로 신발을 팔어. 그래서 이걸 세금 보고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할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못하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니, 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요. 저 말고. 네, 그런 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회사에 뭐 아마 월급쟁이들이 네네. 뭐 사업은 안 된다. 이런 네,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겸업 금지 의무가 있는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많아요. 겸업이라는 것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겸업이라고 하고 네. 경업은 경쟁업체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경업인데 그렇죠. 네네네. 네. 근데 겸업 금지 의무가 있는 회사를 다녀. 내가 예를 들어서 S전자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신발 파는 게 너무 재미있고 돈이 되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요. 아, 그냥 신발 팔면 안 된다? 신발을 팔더라도 적당히 팔아야지. 뭐 1년에 막 억대로 막 신발 팔면 안 되죠. 그거는 S전자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네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는 보고할 수 없다. 못하죠. 개인으로는 보고를 못 한다라는 네, 거죠. 못하죠. 그러고, 이제 그 다음. 그래, 그러면은 나는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네네. 통신 판매업으로 해서, 네. 이제 신발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데, 그럼 세율은 얼마냐? 이거는 저희 구독자 질문이었어요. 세율은 뭐 몇 %로 정해져 있냐?
아니죠. 우리나라는 누진제도를 택하고 있으니까 네. 극간별로 세금이 다르죠. 이건 수익이 아니라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고요. 수익과 그쵸. 이익의 차이는 뭐냐면요. 수익은 매출이고요.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입니다. 한국은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고요. 극간이 뭐 1200, 4600, 8800, 1억 5천, 3억, 5억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뉘어져 갖고 극간별로 세율이 달라요. 1200 이하면 뭐 몇 프로? 6.6%입니다. 6.6%. 6%는 기본적인 세율인데요. 거기에 지방소득세가 10%가 붙어요. 6%에 10%니까 0.6%가 붙어서 6.6%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네. 한 가지만 더, 그 다음 네네. 구간은 몇 프로예요? 구간. 16.5%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네네. 이제 해외에서 판매하는 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그건 그 나라의 법을 적용을 받으니까 알 네네네. 바가 아니고, 해외에서 또 이제 신발을 샀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샀을 때 내는 세금이 이제 관세랑 부가세가 있고, 네네네.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 팔 경우에도 세무 규정이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개인적인 용도로 신발을 산다고 하면은 네네. 네네. 미국 기준은 200불, 관부가세가 안 나와요. 유럽 같은 경우는 150불이고. 그쵸. 근데 안 내고 들여왔는데 그걸 팔았다. 네네네. 그럼 관부가세 안 낸 걸 판 거니까 네네. 그건 밀수가 되죠. 그쵸.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관부가세를 안 냈을 경우는 금액이 소액이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문제라 하면? 뭐 관부가세 내라고 연락이 오겠죠. 네네네.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내면 되는 거죠. 부가세 같은 경우 안 내면은 조세 포탈범으로 끌려갈 수가 있다. 그러면 뭐 어차피 그렇게 해서 세금을 다 적법하게 내고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이면 판매할 때는 아까 위에서 설명됐던 내용이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 맞습니다. 네. 네네네. 오케이. 우리 양자민 회계사님도 다른 방송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얼마 전에 SBS CNBC에서 뭐 촬영했죠. CNBC도 옛날에 뭐 경제TV 이런 데도 나온 거 제가 본 것 같은데. 한국경제TV에 네네. 여전히 한국경제TV도 좀 간간히 나오시나요? 아니면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아, 네네. 혹시 이렇게 좀 잘생긴 우리 회계사님 검색해보시면 네, 네네. 또 다른 영상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제가 지난번 예고편 영상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올려달라고 해서 와, 세금 궁금했는데 저도 크림에서 디올 판매 중이라 도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판매 금액에서 얼마를 떼는지 궁금합니다. 몇 %로요? 이건 아까 저희가 대답을 했죠? 판매 금액에서 얼마를 떼는지는 그쵸? 네, 아까 이익에서 네. 이제 그 과세 기준, 구간 과세 기준으로 떼는 건데, 네네. 요새 이제 이 디올 때문에 또 이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워낙 지금 리셀가가 높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뭐,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디올만 어떻게 해서 그냥 파시는 거라고 하면은, 요 보고 조건에는 안 걸리네요. 뭐 2,000만 원, 3,000만 원에 팔아도 연간 4,800 미만이 되니까 과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뭐 한 개만 팔면 한 개만 그렇죠. 판다라고 하면, 네네. 네네. 근데 디올도 팔고 다른 것도 팔아서 네. 이제 4,800이 넘었다라고 하면, 뭐 내지는 거래 횟수가 50회가 넘었다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요. 네, 네. 네네. 그 다음에 중고 거래인데 세금이 왜 나오는 거지? 중개업체는 그냥 안전하고 정가품 판별해 주는 역할인데. 중고차도 세금 내는데요. 그쵸. 이것도 아까 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약간 정리를 해드리면 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중고 물건이라도 내가 산 매입가에서 수입이 났다라고 하면은 그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네. 중개업체는 그냥 안전하고 정가품 판별만 해주는 게 아니고 수수료를 부과를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수수료를 낸 거에 대해서 세금계산 발행을 할 겁니다. 매출이 생긴 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 거래 트랜잭션에 대한 기록은 국세청으로 간다. 네, 그럼요. 그쵸?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냥 이것만 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서류 작업이 국세청으로 넘어간다. 지금 이제 크림 같은 경우는 무료 행사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이제 유료로 전환이 됐을 때는 그런 게 네, 당연하죠. 있다. 네. 네네. 저도 세무 업무를 하는 회계사인데 영상이 궁금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엔간에서는 과세 당국이 평범한 리셀러들을 잡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까 말씀을 네네. 주셨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잡기는 어렵다. 거의 네. 확률적으로는 네, 현정이 어렵죠. 낮다. 네, 어렵죠. 대신 네네.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아, 네, 말씀드렸어요. 그럼요. 누가 네. 꼰지르면 네네. 이제 조사 나올 수 있다. 네네. 네. 그리고 세금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네네. 아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좀 정리를 제가 잠깐 해드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 거래인데 세금 보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건데 뭐 저희가 말을 많이 나눴지만
딱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 판매 금액, 뭐 매입, 매출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냥 판 금액이 연간 기준으로 4,800만 원 이상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통신 판매업으로 하고 세금 보고를 하는 게 맞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한 줄 딱 결론이 이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올 확률이 낮건 높건 어쩌건 저쩌건 그거 하나가 팩트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든 안 하시든은 이제 본인께서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그냥 딱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근데 뭐 맞는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4,800만 원이 안 되는데 세무서가 안 들어오느냐? 오케이. 예, 오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들어올 수 있고요. 왜냐면은 반복적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제 맞습니다. 마원님은 사업자 등록하실 겁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안 되고, 네, 네네. 저는 신발을 판매를 업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저기 양자민 회계사님이 제 원래 본업에 네. 제가 클라이언트이기도 합니다. 네, 네네. 아시잖아요. 네네. 요새 기장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세무 네. 업무를 해주시는 회계사님이십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는 이제 한 줄 요약을 제가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양자민 회계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댓글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뭐 세무나 기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문의를 주시고 싶으시면 제가 양자민 회계사님 이메일을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고 기타 세무 회계 관련 문의는 저한테는 주시지 마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종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그 굿바이 인사 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세금은 피할 수 없으니까요. 만약에 취미가 직업이 돼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은 꼭 하시는 게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친한 형님이신데 구독자 많이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 있나요, 여기요? 좋아요 있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너무 이게 또 바쁜 와중에 네. 뭐 대가 없이 일단 소고기는 제가 사드릴게요. 네, 대가 없이 네. 와서 이렇게 흔쾌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은 이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